본 영상은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12기 태풍을 부르는 석양의 떡잎마을 방범대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12기는 서부 영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갑자기 짱구 영화에서 서부라니 좀 뜬금없지 않나요? 그런데 잠깐, 정말로 서부는 뜬금없는 걸까요? 만약에 서부여야만 할 이유가 있다면요? 사실 서부가 채택된 것에는 시대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서부곡은 실제로 대중적으로 높은 인기를 자랑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장르거든요. 우선 저는 서부곡 세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서부곡이 인기 있었다는 건 알고 있죠. 누구한테 들어서 알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옛날엔 서부곡이 인기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제가 봐온 여러 매체에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니까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세일러문이 있겠죠.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세일러문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세일러문의 이름과 생김새를 알고 있고 이게 옛날에 엄청나게 인기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저에게 직접 세일러문 이야기를 꺼낸 사람도 이게 옛날에 인기 있었다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냥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옛날엔 저런 게 인기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토이스토리의 주인공인 우디는 카우보이 장난감이죠. 원스 어폰 어 타임엔 할리우드의 주인공은 카우보이 역 전문 배우이며 그 밖에도 제가 살면서 본 여러 매체에서는 카우보이가 등장해요. 이렇다 보니 제가 서부곡 세대가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우디는 한때 잘 나갔던 인기 최고의 장난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서부곡의 인기는 식었고 우주비행사인 버즈라이트 이어가 아이들에게 최고로 인기 있는 장난감으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카우보이 캐릭터는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지금은 인기가 없는 대중들에게 버려진 캐릭터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로 그냥 시간이 흘러서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토이스토리의 주인공인 우디가 카우보이 장난감인 이유고 이게 바로 지금의 서부곡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짱구 극장판의 배경이 서부곡인 이유를 알겠죠? 자,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한 채로 이짱구 극장판을 분석해볼까요? 우선 그 전에 세일러문 비유가 나온 김에 다른 장면들도 세일러문에 비유해볼게요. 떡잎마을 방범대는 그냥 우연히 옛날에 세일러문이 인기 있을 때 만들어진 어느 세일러문 영화 속으로 들어왔고 이 영화 속 세계는 한때 주인공이었던 세일러문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비유하자면 세일러문이고 이 아저씨는 대충 세일러머큐리라고 하죠. 지금 바깥 세상은 더 이상 세일러문이 유행하지 않으니까 그는 영화를 지배하고 영화가 끝나지 않도록 엔딩을 볼 수 없게 봉인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끝나지 않는 영화가 되어버렸고 영화에서의 시간은 흐르지 않게 된 거죠. 햇님이 안 움직이네. 그러게. 원래 영화는 움직이잖아. 그런데 햇님은 왜 안 움직여? 영화가 중간에 멈춰서 그래. 왜? 아무리 생각해도 영화가 우릴 끌어들인 것 같아요. 부탁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이에요. 결국 영화는 외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타락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악당이 되어버렸으니까 악당을 물리쳐줄 새로운 주인공이 필요해졌고 영화를 끝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영화 속으로 불러오는 거였죠. 그렇게 영화의 의지로 영화 속으로 끌려온 떡잎마을 방범대.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현실 세계보다 영화 속 세계가 더 좋았고 이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만난 소나 누나와 마이크 아저씨. 오타쿠인 마이크 씨는 세일러문 세상으로 들어오게 됐지만 이 세계에 있으면 다른 애니를 볼 수 없잖아. 라면서 영화에서 탈출할 방법을 고민하는 중증 오타쿠예요. 짱구네 가족은 이곳이 영화 속이라는 걸 듣게 되고 신용 많은 마이크 씨와 친하게 지내고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떡잎마을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합니다. 짱구는 떡잎마을 방범대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영화 속 세상에 점점 적응해 나갑니다. 복미선이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는 장면은 지금 시대에 보기엔 이상한 장면이죠. 복미선은 진한 화장과 야한 드레스로 가슴을 강조하고 저 아저씨들은 예쁜 여자도 아니고 노래도 듣기 싫다며 화를 내죠. 다들 좀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 다들 이렇게 싫어하는데 복미선은 이 직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복미선의 직업이 존재하려면 서부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이 등장해야겠죠? 그런데 잠깐만요 여러분, 과연 실제로 저 시대의 미국 서부에서 금발의 흰 드레스를 입은 섹시한 여자가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서부의 남자들이 여자 때문에 싸웠겠어요? 아니죠. 이건 영화나 드라마로 소비하기 위해서 꾸며진 서부의 이미지예요. 이것도 비유하자면 마치 세일러문 같은 거예요. 평범한 일본의 여중생 금발의 눈곱나큼 따르릉 따르릉 지각이야 지각. 토스트 물고 달려감. 뭐 잊은 거 없니? 아 맞다 도시락 마마상큐. 대체 이게 어딜 봐서 일본의 평범한 여중생이죠? 제가 일본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이게 평범한 일본 여중생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이건 애니메이션으로 소비하기 위해 꾸며진 여중생의 모습이죠. 서부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아저씨들이 화내는 이유는 복미선의 노래 실력도 있지만 지금 저기서 노래하는 사람이 금발의 눈곱나 큰 평범한 일본의 여중생, 팔다리 허리가 빼빼로인데 가슴만 큰 쌩얼 자신감 넘치는 중학생이 아니라 눈도 작고 금발도 아니고 배 나오고 뽕 나온 화장 진한 아줌마가 노래하고 있어서 일본의 평범한 여중생은 이렇지 않다는.
이라며 분노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오타쿠들인 거고, 이 사람들 머릿속 서부의 술집 풍경에는 금발의 하얀 드레스를 입은 가슴 큰 여자가 나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등장한 이 영화의 악당 세일러문, 복미선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짱구는 몰래 따라가고 저딴 게 어떻게 평범한 여중생? 이라며 창피를 당합니다. 짱구는 용감하게 엄마를 구하러 가지만 세일러문과 부하들에게 얻어맞고 하수도에 버려지죠. 선뜻 나서지 못하는 소나와 비교가 되네요. 심지어 소나는 짱구를 말리려고 했어요. 짱구 같은 가족 영화는 가족의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많죠.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게 바로 가족 영화의 특징이죠. 복미선은 일 때문에 가정이 소홀했었어요. 하지만 짱구는 엄마가 창피를 당하자 지켜만 보지 않고 앞장서서 싸워주고, 또 그런 아들을 위해서 몸을 날리는 조건 없는 가족의 사랑을 보여주었고, 이 모습을 지켜본 선아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랑이 있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주제와도 잘 어울리는 짱구와 선아의 사랑입니다. 짱구의 이상형은요? 짱구야. 반했구나. 에이, 농담하지 마. 문제 짱구의 취미로. 여자를 좋아해. 꼭 고등학생 이상만. 맹구! 선아 누난 겨우 중학생 정도야. 난 어린 여자는 안 좋아하잖아. 맹구는 농담도 잘한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이상이 예쁘고 가슴 큰 여자가 이상형입니다. 그리고 선아 누나는 중학생 정도의 나이죠. 사랑에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형도 그 중에 하나죠. 하지만 정말로 사랑에 빠진다면 이상형이나 그 밖의 다른 조건 같은 건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짱구와 선아는 서로 조건 없는 사랑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짱구 입장에서나 조건 없는 사랑이지. 선아가 5살 짱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좀. 짱구와 마이크 씨는 영화가 미완성이라는 걸 눈치채고 영화의 엔딩을 만들기로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 세계에서 벗어나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당신은 혼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영화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영화를 완성해요? 어떻게 영화를 완성하는지 알고 있어? 원래 영화엔 정해진 결말이 없습니다. 영화는 자유로운 예술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함께 외쳐봅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영화는 끝날 테니까요. 끝이다! 마이크 씨는 영화 덕후답게 영화 엔딩이야 뭐 아무렇게나 끝만 나면 다 엔딩이지라며 다 같이 끝이다 라고 외쳐보자는 그야말로 영화 덕후다운 의견을 냅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영화가 끝나지 않죠. 그래서 악당을 물리치자는 서부 영화다운 엔딩을 생각하는데요. 내가 한마디 하겠소. 이때 등장한 턱시도 가면, 그는 사실 세일러문을 쓰러뜨리기 위해 가면라이더 벨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스티스 부하들한테 그렇게 당하면서 연구를 그만두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왜 연구를 계속했는지 이제 알았소. 난 지금까지 시장을 물리칠 영웅을 기다렸던 거요. 그 위대한 영웅에게 필요한 도구를 연구하고 있었소. 저기 봐! 태양이! 하지만 재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사이즈가 작았고 때문에 어린이만 착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영화의 선택을 받은 5명의 아이가 모이고 악당과 처음으로 싸우지만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변신하지 못합니다. 영화를 완성해서 원래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다니 생각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걸. 하지만 잘못한 게 하나 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이 몸이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이미 완성이 돼 있어. 저 대단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마 그것 때문일 거예요. 그것? 변두리 출입 금지 구역에 봉인돼 있는 거요. 예전에 몰래 들어갔다 보안대한테 엄청 맞은 적이 있어요. 저스티스 시장은 절 데리고 자주 거기에 가요. 하지만 중간까지만 데려가고 그 다음엔 항상 시장 혼자 들어가죠.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말이에요. 그래, 거기 가보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있다 잡히는 것보단 낫잖아. 아니 혼자 보러 갈 거면서 부하들은 왜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아까 철수 놓아준 것도 그렇고 도대체 왜 저렇게 손해보는 행동만 골라 해? 행동 하나하나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뭐 저딴 악당이. 그리고 열차 추격전이 벌어지죠. 아, 박사님 저건 세상에, 서부시대에 어떻게 자동차가 나오지? 서부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자동차를 발명했죠. 그러니까 시대적 설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땡땡이 치지 말고 당장이나 넣으라고요.
고증에 대해서 몇 마디 하자면 자동차가 개발됐는데 열차의 연료는 왜 석탄이 아니라 장작을 쓰죠? 사실 이 모든 건 서부국의 이미지를 위해서 고증을 포기해왔던 미국의 미디어를 비판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짱구 영화에서는 실제 고증보다는 이미지를 위해 고증을 포기한 장면들이 자주 언급됐으니까요. 그리고 서부하면 말을 당연히도 떠올릴 텐데 여기서 자동차가 등장해버리고 심지어 이게 고증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해버리니까 그동안 미국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서부국은 사실 히어로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히어로가 등장해서 악당들을 전부 해치우는 게 서부국의 대표적인 레퍼토리죠. 그리고 실제 서부에서는 흑인과 히스패닉들이 대부분이었던 것과 달리 할리우드에서 제작한 서부국에서는 백인이 정의로운 주인공이고 실제 역사에서 미국은 서부를 개척하겠다며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약탈했지만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원주민이 악당이고 학살과 약탈을 일삼는 설정으로 나와요. 이런 서부국을 비판하는 다른 영화로는 흑인이 카우보이고 백인 노예상인이 악당이며 인종차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고 분노의 추적자가 있습니다. 짱구 역시 이러한 구시대적 서부국을 비판하고 있어요. 카우보이가 대체 왜 미국 백인인 거야? 실제 역사에서 미국은 악당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이 몸이다. 네, 이제 이 아저씨가 왜 악당인지 알겠죠? 드디어 가면라이더로 변신한 떡잎마을 방범대. 가면라이더는 세일러 머큐리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실 가면라이더는 그냥 비우고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초능력을 가진 미국식 슈퍼히어로 무비예요. 토이스토리에서는 올드한 카우보이의 비교 대상으로 우주비행사를 뽑았지만 시간이 더 흐른 후 짱구 극장판에서는 초능력 히어로를 가장 인기 있는 영화 주인공으로 뽑은 거죠. 그리고 이들은 카우보이보다 훨씬 강했고 결국 세일러문은 도망치고 맙니다. 세일러문은 무적 캡틴사우루스를 타고 다시 등장합니다. 무적 캡틴사우루스가 뭐냐고요? 저도 몰라요. 그냥 마징가제트보단 웃기는 이름이라서 가져왔어요. 가면라이더로 변신한 아이들과 무적 캡틴사우루스를 타고 싸우는 세일러문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하필이면 달리기 승부라는 점이 마이너스예요. 짱구 극장판의 고질적인 문제죠. 짱구는 특이하게도 버튼 빨리 누르기식 승부로 결판을 내는 엔딩이 참 많은데 이 극장판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이걸 달리기로 승부를 냈어야 했나? 초능력 히어로와 거대 로봇의 승부가 달리기 시합이라니 짱구답다라는 말로 커버를 쳐주기에는 너무 아쉬운 승부네요. 짱구가 떡잎마을 방범대 파이어를 외치자 초능력이 더욱 강해졌고 로봇을 손쉽게 이겨버리죠. 사람들은 봉인된 장소에 도착하자 봉인이 알아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막아보려 했지만 어쩔 수 없었고 이 봉인의 정체는 영화 끝이라고 적힌 엔딩이었습니다. 뭐야, 마이크 아저씨 말대로 진짜 아무렇게나 끝냈잖아? 근데 짱구는 여기에 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서부국의 시대는 끝이 나버렸고 이건 세일러문과 무적 캡틴사우루스가 막아보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엔딩을 쟁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인기가 시들해져서 사라진 거죠. 어벤져스 같은 슈퍼 히어로가 등장하자 서부의 총잡이는 막을 내린 거예요. 드디어 영화 속에서 탈출한 사람들. 짱구는 인파 속에서 소나 누나를 애타게 찾습니다. 하지만 소나 누나는 어디에도 없었고 그녀가 영화 속 인물이라는 걸 눈치챕니다. 소나도 저스티스처럼 영화 속 인물이 아닐까? 그렇구나. 그래서 선아 누나 혼자만 여기 없는 거구나. 선아 누나! 어디 숨어 있는 거예요? 빨리 나와요! 선아 누나! 짱구야, 선아 누나는 그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 없는 거야. 아니야! 나랑 같이 돌아가자고 약속했단 말이야! 하지만 여기 없는 걸 보면 역시 영화 속에서만. 그럼 나도 영화 속으로 들어갈래! 기운을 잃은 짱구에게 흰둥이가 찾아옵니다. 아까 가족의 사랑을 이야기했었죠? 흰둥이도 가족이에요. 그것도 짱구가 직접 챙겨야 하는 가족. 가족을 보기 위해 달려온 흰둥이를 위해서 집에 가면 밥을 챙겨주겠다며 다시 기운을 내는 짱구. 이 둘은 조건 없는 사랑과 책임감이라는 공통점을 가졌어요. 그래서 짱구는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흰둥이를 보며 다시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짱구도 흰둥이를 조건 없이 사랑해줘야 하고 보살펴줘야 하니까요. 사람들이 사라지는 영화관. 이 영화를 본 사람은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 영화의 엔딩이 나오기 전까지는 영영 갇히게 된다. 일본 호러 영화스러운 설정이죠? 그 때문에 신영만의 이 마지막 장면은 영화관의 비밀에 대한 감독의 생각을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신영만이 아무도 없는 텅 빈 극장에서 뭐라도 발견한 것처럼 돌아보고 영화관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그냥 영화관의 비밀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긴 채로 끝내겠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영화관에 누가 남아있다거나 유령이 있거나 그런 장면은 아닙니다. 설명되지 않고 끝나버리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예요. 제가 일본식 호러 영화는 물론이고 호러 영화 자체를 안 좋아해서 여기에 대해 사족을 막 붙이긴 좀 힘들 것 같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은 진짜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오늘은 짱구 극장판 석양의 떡잎마을 방범대를 분석하고 약간의 비평을 해봤습니다. 엔딩이 참 허무하죠? 그렇지만 어벤져스가 나왔는데 서부복을 누가 봐요? 허무한 엔딩의 배경에는 이런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어때요? 영상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아니 해주던가 말던가. 끝이다!